요즘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 얼굴에 공통된 표정이 있다. 불안이다. 가격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은 연준의 말 한마디에 반응했다. 금리를 올리면 긴축, 내리면 완화, 기준은 비교적 명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하고 연준은 같은 해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톤의 발언을 반복한다. 뉴스는 같은 경제 지표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다.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넘쳐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연간 GDP를 훨씬 넘어섰고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커졌다. 숫자는 분명한데 해석은 갈린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건 일시적인 혼란이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소음을 조금 멀리서 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방향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건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미국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자꾸 시선이 멈추게 된다. 나는 오늘 차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 오늘 오를지 내일 내릴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대신 왜 이 구조 안에서 나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모으는 선택을 했는지 그 생각의 출발점부터 차분하게 말해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는 단순히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계속 흘러야 한다. 과거에는 이게 어렵지 않았다. 무역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결제는 느렸지만 모두가 같은 시스템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더 빠른 결제를 원하고 더 적은 중개자를 원하며 국경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기존 달러 시스템이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제 송금은 여전히 며칠이 걸리고 중개은행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규제는 국가별로 갈라져 있다. 이 구조에서는 달러가 여전히 중심이긴 하지만 모든 거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미국은 한 가지 선택을 한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 결과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달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정치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이 달러가 어디까지 스며들 수 있느냐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접근 가능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데 몇 초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직접 찍히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은 미국 정부도 연준도 달러를 추가로 찍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의 사용 범위와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의도된 진화다. 이걸 과한 해석이나 음모론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밖에서 상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연준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인물의 시선은 다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했다. 워시는 금리의 높고 낮음보다 연준이 떠안고 있는 역할 자체가 문제라고 오랫동안 말해온 인물이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모든 리스크를 대신 책임지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화폐는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인사는 단순한 사람 교체가 아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달러를 직접 찍기보다는 민간을 통해 확장하고 연준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려 한다는 명확한 신호에 가깝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는 없다. 달러 패권은 유지되고 글로벌 결제망은 은행 바깥까지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책임은 민간 영역으로 분산된다. 달러는 더 많이 쓰이지만 찍었다는 책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민간이 확장하는 달러 제국의 전초기지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디까지 계산된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부 방식은 계속 바뀌겠지만
방향만큼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미국은 달러를 포기할 수 없고 달러를 줄일 수도 없으며 달러를 더 빠르게, 더 넓게 퍼뜨려야 한다. 그 수단이 처음에는 연준이었고 그 다음에는 민간 은행이었으며 이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 흐름은 멈추기 어렵다. 달러가 세계 표준으로 남아있는 한 이 확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의 자리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 비트코인은 달러의 적인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리고 달러를 대체하려는 수단도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도 아니다. 비트코인의 역할은 훨씬 불편한 위치에 있다. 비트코인은 이 모든 구조의 바깥에 서 있다. 달러는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가 중요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얼마나 쓰이느냐보다 얼마나 바뀌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달러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지고 아무리 디지털화돼도 한 가지는 피할 수 없다. 공급은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형태가 지폐든 은행 예금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결과는 같다. 총량은 늘어난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할 때 필요해지는 자산이다. 달러가 너무 널리 퍼질수록, 너무 쉽게 만들어질수록, 너무 당연해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 기준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역할은 더 명확해진다고 본다. 하나는 유통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는 기준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는 속도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는 시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싸움으로 보지 않는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세계는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할 것이고 미국은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선택하는 쪽에 점점 더 서게 됐다. 달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늘어난다는 방향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가격을 예측하지 않고 정책을 마치려 하지 않으며 차트를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구조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조용히 모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가격 대신 수량을 본다. 이건 달러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달러가 앞으로도 너무 잘 작동할 것임을 정직하게 인정한 결과다. 그래서 나는 싸우지 않는다.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구조가 향하는 방향을 보고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계산이고 믿음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끝에서 나는 조용히 하나를 모은다.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고 누가 규칙을 바꿀 수 없으며 시간이 흘러도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일수록 기준은 더 느려야 한다고 믿는다. 모두가 속도를 이야기할 때 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가격을 이야기할 때 나는 수량을 본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에게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건너가기 위한 기준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기준만큼은 아이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가격 대신 수량을 본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